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 SDI의 진병국입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6EL 소자 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 연구진 중에 하나니까 전반적인 소개도 좀 드리고 좀 연구 아이템으로 좀 약간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OLED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OLED 중에서 주로 컬러 패터닝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LED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AM, PM OLED 차이점, 그리고 저희 SDI에서 하는 R&D 쪽의 OLED의 분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 이미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PM 쪽으로 휴대폰 외부창 쪽에 제품이 나온 지 오래됐고, 또 AM 쪽으로 좀 있으면 제품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품들은 아직 소형에 머물러 있고 대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OLED 구조 이런 좀 약간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떻게 소재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 중에서 어떤 컬러 패터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으며 효율적인 컬러 패터닝, 좀 더 레저루션을 좋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OLED는 발표들이 많이 되고 또 역사도 오래입니다. 물론 한국의 기업에서 OLED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많은 발전을 해서 저번 주에 일본에서 있었던 FPD 인터내셔널 2004라는 학회에서도 많은 제품들이 전시가 됐고 발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이 유기막들의 멀티 방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반사층이 되어 있고 한쪽은 투명 전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바이어스를 보면은 빛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분자량이 적은 저분자 타입과 분자량이 큰 폴리머 타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공 쪽에는 폴리머 타입이 좀 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논문들도 많이 많은데 저분자 타입은 사실은 더 많은 업체들이나 회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쪽은 저분자 타입 쪽입니다. 장점은 많이 광고가 되고 알기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뷰잉 앵글이라든가 컬러의 퓨리티 그리고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반면에 단점으로서 수명을 좀 더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소비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만드는 데 있어서 장비의 가격이 대단히 비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미시적으로 변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 전공이 주입되고 한쪽에서 전자가 주입될 때 일렉트로루미센스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이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팩터들을 따라서 홀과 일렉트론이 만나서 리콤비네이션이 돼서 발광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부의 양자 효율을 받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소자를 구현해서 외부의 값이 되려면 이거보다 더 낮아지는 다른 효율 팩터들이 있어서 실제 디바이스에서 얻는 효율은 약 20%의 외부 양자 효율까지밖에 얻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차지가 어떻게 이동하냐 하는 미세적인 그런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소재는 고분자, 저분자는 아니고 또 소재 중에서도 어떤 발광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형광과 인광이라고 많이 나누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형광의 경우에는 스핀이 같은 한쪽 다른 방향으로 언시미트릭하게 배열되는 이런 스핀 등 상태를 갖지만 인광의 경우에는 같은 쪽으로 배열되는 그런 상태를 갖게 되고 인광과 형광의 어떤 스핀 양자비는 1대3이 되어서 형광의 경우에 약 25%밖에 효율을 갖지 못하는 반면에 인광의 경우는 나머지 75%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광이 원론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당사 연구팀에서도 인광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왔고 사업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양쪽의 경우에 잘 알려진 분들이 있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역시 분류가 되겠는데 PM OLED와 AM OLED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PM OLED라는 한쪽 데이터 쪽과 스캔 쪽의 어떤 전극을 로우와 컬럼별로 교차시켜서 만나는 쪽에서 발광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소재를 꾸미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프로세스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듀티 구동이라는 그런 점 때문에
도구에 열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높은 전압을 필요하게 되고 소유 전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소자에 걸리는 피기도가 높아져서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AM 같은 경우에는 TFT LCD에 쓰이는 것과 유사한,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겠지만 화소마다 조절할 수 있는 TFT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화소를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라인에서 관계없이 구동이 가능하고 저전압이 전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저온폴리 TFT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LCD에서 사용되는 TFT 구조보다 트랜지스터가 많이 필요하고 고비용 구조가 돼서 수자비가 많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M과 PM 타입의 어떤 소비 전력을 동향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형 영역에서는 PM과 IM OLED가 저희가 많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STM이나 TFT LCD의 투하형 모드보다는 소형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중형이나 대형 영역에서는 투하형 TFT LCD보다 AM OLED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PM보다 AM이 대형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SDI 연구소에서의 AM OLED 개발 과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PM을 제외하고 AM 쪽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AM OLED 프로젝트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개발했습니다. 각각의 모델에는 물론 여기에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저희가 2001년도에 처음 보였던 15인치 AM OLED에서는 TFT 특성의 어떤 상표를 줄이기 위해서 미러형 TR 구조를 채택을 한 그런 특이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인광형, 저분자형 발광 소자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해를 거듭해서 갈수록 많은 여러 가지 다른 패터닝법을 만드는데, 이 패터닝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분자 물질을 진공 장착하면서 섀도우 마스크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썼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방법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17인치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작은 다른 모델들을 모바일 폰용으로 앞면 발광이라든가 배면 발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내용들인데, 어떤 OLED의 다층 광학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있는 에미션 레이어에서 발광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칼라를 낼 수 있는 호스트 물질과 도핑시키는 색소 물질이, 도판트 물질이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를 두 물질을 같이 동시에 올리면 고르게 분산된 것을 칭이 됩니다. 이 아래 위에 있는 층들은 캐소드 쪽에서는 전자를, 애노드 쪽에서는 전공을 잘 주입시키기 위한 수송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질마다 물질 특성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재료 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I에서는 재료도 좀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다른 현진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재료를 공급받고 있고, 언제나 재료 개발에 대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쪽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문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바이스 구조상의 차이점에서 폴리머형과 다층의 저분자형을 비교해 보십니다. 폴리머형은 폴리머 사슬 구조에다가 여러 가지 커플리머 형태로 많은 기능을 갖는 가지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층에 많은 기능을 넣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어서 구조가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저분자형은 저분자 물질 하나 층을 진공 정착에 의해서 한 층만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층을 여러 층을 순차적으로 쌓아줘야 하고, 각 층 간의 인터페이스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조 공정상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비용, 택타임도 공정 수율 이런 것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극복을 많이 했지만 대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호스트와 도판트를 도핑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씁니다. 이거는 1989년 이전 그때부터 나온 코다, 비슷한 코다의 특허인데 아직까지도 발효가 되어 있고 거의 이제 24대가 됐지만 가지 특허들이 많기 때문에 이 특허 비용을 내는 데서 부담이 그런 요소도 있지만, 어쨌든 효율적인 발광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 배합 방법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이 도핑 도판트 물질이 되고, 이 도판트를 바꿔줌에 따라서 이 호스트와 하는 피크에서 다른 발광 피크로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 현장에서 제품 검사하면서 저희가 체크하는 소재로서의 그런 그 특성들 같은 것입니다. 파워와 유닛 에리어에 대한 파워, 그리고 한 달러로 나타나는 그 유닛 솔리드 앵글 당의 파워, 그리고 저희가 피더로 나타나는 그런 값들, 여러 가지 그 파워 효과, 루멘 퍼 와트라는 단위로 나타내는 전력 비율 전압,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체크합니다. 이런 것들은 소재를 만들 때 재료의 특성과 재료를 어떻게 잘 소재를 구성하느냐는 구조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내용 같은데 어떤 그 디바이스를 만들 때 저희가 쓰는 유기 재료들이 완전히 전도체는 아니고 전도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양쪽 끝단에 전이체를 걸어주면은 생긴 차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모바일 차지를 갖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지를 주어줄 때 이 차지가 이동도에 따라서 이동도는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라서 그 상수와 그런 값들에 따라 나타내는 모빌리티 값이 나오는데 모빌리티 재는 방법들과 차이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보통 쓰는 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TFT LCD에서의 그 스위칭 소재를 쓰는 이런 방법은 이렇게 원래 디파인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극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이 모빌리티가 달라지는 그런 점이 있어서 유기물에 대해서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인트린식한 그 소재 특성을 얻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분자형으로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저희가 하는 연구들에서 아카데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좀 퍼블리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몇 가지는 뭐 저는 퍼블리시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분자의 소재들과 폴리머의 소재들을 섞었을 때 어떤 혼합 그 하이브리드 구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구조의 그 전압적인 특성을 어떻게 잘 좋게 만들고 그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을 저희가 아니까 섞었을 때 가장 좋은 이것도 이제 폴리머나 이제 블렌더 같은 게 되겠지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분비에서 좋은 특성을 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물의 전화 이동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것들 측정했을 때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옵티멀한 값들을 받아서 소재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서 미시적으로 해석하고 디바이스의 특성을 해석하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폴리머형 디바이스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했습니다. 저분자형에서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재료 업체들도 많고 해서 발전이 상당히 빠른데 폴리머형은 참여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좀 적은 문제도 있고 기본적인 특성이 여기는 문제에 있어서 좀 수명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명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생각을 했더니 음극과 폴리머 간의 인터페이스가 좋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서 음극을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은 특성이 나올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의 그 드라이빙을 시켰을 때 라이프 타임에 어떻게 영향이 주는가 이런 것들을 해석했습니다. 보통 쓰는 음극으로는 그 알루미늄 같은 단산성을 쓰는데 그 밑에다가 리튬 플로라이드라는 어떤 플로로화된 금속층을 씁니다. 이것도 리튬한 코닥이라는 데서 특허인데 이런 것들 썼을 때 메커니즘이 정확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터널링이나 차지 펌핑되는 효과를 잘 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소재의 특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테크니스나 그런 피지컬 프로퍼티 구조를 바꿔가지고 저희가 실험했었습니다.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OLED에서 기판 기술을 제외한 OLED 발광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몰 몰큐 타입의 OLED 마테리얼을 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섀도우 마스크법을 통해서 컬러 패터닝을 합니다. 하나의 화이트 화소가 디스플레이에서 백색 화소 구현이 되면 당연히 이 같은 RGB와 색깔이 이상이 나는데 RGB와 같은 픽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들이 스트라이프 형태로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델타 형태로 덧 형태로 삼각형 나오거나 여러 가지 배열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라이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레드면 레드 위치되는 부분을 뚫어놓고 이 물질을 장착하고 이게 끝나면 다른 색깔 위치에 옮겨서 하는 패터닝 공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폭은 저희가 통상 쓰는 것이 30마이크로에서 50마이크로
이러한 아주 얇은 섀도우 마스크를 쓸 때 이거 두꺼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여기 섀도우 이펙트가 생겨서 유리물이 안으로 이렇게 펴져서 이런 미세한 패턴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것을 써야 되는데 아주 얇은 것은 메카니컬하게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휘고 또 찍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얇은 마스크를 써서 그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피치라든가 얼라인 그 한계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0마이크로까지 이제 얼라인 액큐러시가 이제 그 디파인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그 지금 휴대폰에 쓰는 일반적인 그 해상도가 거의 벌써 200ppi까지 이상 어떤 거는 이상이고 그렇게 도달하고 있는데 그 150ppi 이상의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섀도우 마스크법은 물질의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해상도가 높은 것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것이 이거는 뭐 다른 재료를 썼을 때 이제 일반 잘 아시는 것 같은 잉크젯 프린트 기법을 그 다른 폴리머 오일을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은 잉크를 매우 작은 드롭을 하나의 픽셀에 넣기 위해서 뿌리는 방법인데 산업용으로 쓰는 잉크젯 프린터는 많은 그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 지금 상용화된 것 중에서 가장 유수한 것은 미국의 라이트렉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품이 있고 또 헤드에 대한 어떤 그 기술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폴리머의 경우에 그 디바이스를 만들 수는 있으나 그 폴리머 재료가 아직까지 그 저번주 재료만큼 수명이나 효율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그 디바이스는 좀 더 값싸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수명이나 다른 특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는 레이저 패터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월달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SID 학회를 발표를 했고 저번 주에 있었던 일본 학회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그 각각의 화소색을 배열하는 그런 운동인데 이건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어떤 필름을 사용하는 중간 매개체에 그 레드면 레드, 블루면 블루, 그린이면 그린 물질들을 올리고 그것들을 그 컬러별로 기판에 원하는 부분에 레이저를 뒤에서 쏴서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폭을 조절해서 그 패턴 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패턴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층들을 마음대로 그 멀티 반응으로 쏴서하는 방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 공지 기술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에서 언급이 됐겠지만 OLED의 공지는 그 스펙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산소와 물을 거의 투과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그 글라스 타입의 공지를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그 공지용 처방막을 사용해서 그 OLED 패턴이 있는 소재 위에다가 바로 망막 입혀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TFT 자체를 더 두께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처방막을 실현하는 그런 방법이 앞으로 나아갈 기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처방막 재료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산소나 물의 투과도를 더 낮추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판 자체의 투과도도 같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그 투과도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산소물의 투과도의 10의 마이너스 4승 이상을 더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소자의 물리적 특성과 OLED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모바일에서의 아이디어 디스플레이의 그 하나로서 상당히 그 시장에 대한 앞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TV라든가 다른 그 퓨처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OLED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수명이라든가 자발적 소재로서의 어떤 공정의 복잡성 그리고 매우 얇은 각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에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회사와 학교와 협력을 통해